실록 사관 문정초기년 10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사관은 조하정은 구인문이 양계의 축성에 대신을 파견함 불가함을 아뢰다. 이제 정분을 하삼도에 보내어 성토를 살펴서 정하는데 이는 유비무환의 뜻이니 진실로 좋은 대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서 양계의 축성할 적에 따로 대신을 파견한 것이 거도의 백성을 유의하여 도돌아다니게 하고 일이 많이 늦어지게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삼도는 관찰사가 수령을 골라 정하여 구례에 의하여 성을 쌓는 것이 가한데 어찌 반드시 따로 대신을 보내어 민심을 소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패단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게 합니까?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일인데 큰일을 이루자면 어찌 왕래하는 패단을 다지겠는가 하였다. 고인문이 다시 아뢰기를 대신이 외방에 출사하는데 어찌 다만 왕래하는 패단뿐이겠습니까? 지금 사신의 일을 가지고 본다면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대신을 보내지 말고 직질이 낮은 자 1인을 보내어 감독하여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책은 이미 수기한 것이다. 이것은 큰일인데 어찌 직질이 낮은 자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구인문이 또 아뢰기를 동서 양계의 대신을 파견하여 성을 쌓았으므로 이 지방 백성들이 이미 소유하여 살 곳을 잃었습니다. 오직 하삼도만은 조금 안정되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다면 한나라 안에 조금 더 편안한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은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또 일찍이 하삼도에 대신을 보내어 성토를 살펴서 정한 것이 이미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보고 서쪽에다 정하면 뒤에 보는 자는 이를 동쪽으로 고치니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의견을 가졌으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대신이 가서 보더라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요 다만 주군에 폐만 끼칠 것입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직질이 낮은 조관과 화공을 보내어 거도의 감사 수령과 같이 살펴서 지형을 그림을 그려오면 묘당의 대신이 그림을 살펴보고 여럿이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편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여러 번 대신을 보내어 살펴서 정한 것도 오히려 또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직질이 낮은 자를 보낸다면 어찌 능히 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구인문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직질이 낮은 자를 보내자고 정하는 것은 직질이 낮은 자가 겉을 능히 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 수령과 더불어 산천의 형세를 순심하여 모조리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여 묘당의 대신들이 여럿이 의논하여 정한다면 뒤에 다시 고칠 걱정이 없고 또 민간에서 소유하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대신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정해지지 못한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다. 그러므로 이제 정분으로 하여금 살펴서 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원의 의논은 현시에 당한 병폐를 바로 맞춘 것이다. 그러나 그 병폐를 일으키는 근원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 다만 대신을 보내기를 정지하자고 번거롭게 구우니 이것은 그 근본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단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하였다. 묘당은 의정부이고 출사는 외방의 사신으로 나갑니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초기년 10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헌집이 어효첨 등이 육품 이상에게 각각 현부를 고하게 함 불가함을 아뢰다. 사헌집이 어효첨 장령 신숙 즉 하위지 지평 이영구가 대궐에 나아가서 정분을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면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장차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니 의효첨 등이 또 아뢰었다. 전에 교지를 내리시기를 의정부와 이조 병조의 대신들로 하여금 중의 관리 가운데 벼슬을 올릴만한 자와 내칠만한 자를 맡아서 의논을 정하여 아뢰고 또 동반 육품과 서반 사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실봉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전하가 처음 정사를 맡아서 어진이를 올리고 불수한 일을 물리치는 일을 급하게 여기시고 어진이를 공론에 의하여 얻고자 생각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아는 일은 옛부터 어려운 바였으니 아첨한 자가 충성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자가 미도운 것 같습니다.
대신들은 하나의 전당 위에 단정히 앉아서 안으로는 백사의 우두머리 노릇하고 밖으로는 주부 군현의 우두머리 노릇하니 어찌 능히 다 그 실상을 알아서 벼슬을 올리고 내치겠습니까? 올린 자가 혹은 올릴 만한 실상이 없거나 내친 자가 또한 내칠 만한 실상이 없어서 어진이와 어진지 못한 이의 자리를 바꾸기에 이르는 경우가 없겠으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보다 심한 경우가 있으니 동반유품과 서반사품 이상이 어찌 능히 다 어질려서 그 마음을 하나같이 공정하게 쓰는 자들이겠습니까? 만약 불수한 무리가 그 사이에 섞여 있다면 은혜와 언수를 갚으려고 마음 먹고 대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진 일을 헛들어 내칠 수가 있고 불추한 자를 칭찬하여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하가 한번 그 말을 듣고 믿는다면 어진 자는 불추하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하고 불추한 자는 도리어 현자의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추한데도 명예를 얻은 자는 진실로 이를 써서 서서히 그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실정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질면서도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이미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여 그 실상을 관찰하여 그 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진 자가 종신토록 원망을 품는 것이요 전하도 또한 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릴만한 자를 추천하는 것은 가하나 아울러 내칠 만한 자를 논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합니다. 척컨대 모름지기 교지를 고쳐 내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연히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나 항상 시행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끝말을 고쳐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그 교지를 고쳤다. 면대는 신하가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금을 대하여 이를 아뢰던 것이다. 실봉은 신하가 임금에게 비밀리 아랠 일이 있을 때 승정원에서 보지 못하도록 밀봉하던 것이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주기년 10월 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신에게 광주 원평의 노비를 더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이제 들으니 사신의 청으로 광주 원평 두 고을의 노비를 더 정한다고 하는데 신등은 생각한데 만약 사신이 족친에게 작을 주도록 청하거나 무릇 청구하는 물건에 관한 일이라면 이것은 다만 일시의 일이니 비록 들어주더라도 가합니다. 각 고을의 노비는 당초에 주부 군현의 호를 정하고 그 호의 높고 낮음에 따라 노비의 수를 정하는데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점차 법을 문란하게 하는 폐단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려 말년에 주군의 호가 많이 고쳐지고 바꿔져서 서로 노비를 빼앗았는데 이것이 어찌 본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광주는 감사의 본영이고 또 조잔하기가 다른 골보다 배나 더함으로 지난번에 내가 노비를 더 붙이고자 하였으나 경등이 옳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 이제 사신이 청하였으나 그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가하였다. 만약 원평인 경우에는 그 노비가 본업의 수에 준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0월 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이조 판서 권맹손이 의창 및 황궁의 폐해에 대해 상언하다. 의창을 설치하는 것은 흉년에 대비하여 공공함을 구제하려는 소위이니 진실로 국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대체로 수령이 된 자가 출납할 때에 혹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므로 그 환납하는 날을 당하여 그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되질하고 스스로 평밀해질하게 하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바치는 자가 스스로 되질하지 않고 또 평밀에 또 쓰지 않으니 말로 되면 반드시 두 세대가 더 하고 휘로 되면 반드시 두세 마리 더한 뒤에야 바치는데 즉시 다시 되면 다시 10석이고 9석이 남는 것이 두세 석이 됩니다. 그 석을 만들 때 말수가 모자라게 했다가 나누어 줄 때는 이르러 되지 않고 줍니다. 가령 사람에게 5두를 준다면 매양 3인에게 도합 1석을 주는데 관에서 물러나와서 되지라에 나누면 한 사람이 얻은 것이 겨우 3, 4두 뿐이니 그 패단이 첫째입니다. 토의 부잣집 가운데 정미를 받는 예에
들지 않는 자는 속임수를 온갖 방법을 써서 정미를 많이 받아 때를 텀타 이익을 취합니다. 집리서원들은 제 마음대로 많이 받고 날짜를 미루면서 바치지 않아서 나라의 창고로 하여금 텅텅 비게 만듭니다. 오로지 이 무고한 백성들만은 받아갈 때는 항상 남보다 뒷전에 있게 되지만 받아들일 때는 매양 남보다 먼저 도착하니 그 패단의 둘째입니다. 수령이 교대할 때 정미를 다 거두지 못한다고 주의를 주기 때문에 장차 교대할 시기에 이른 자는 비록 소민이 종자와 양식이 부족하여 매우 황급하게 괴로움을 고하더라도 그 면책을 면하고자 꾀하여 온전히 창고를 열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가 나눠주지 않는 것을 견책하면 지난해 미답한 임명을 금년에 나눠준 것으로 옮겨 만들어서 문서상으로 이를 같이 명백하게 하니 고획할 길이 없습니다. 또 가을 겨울에 환납할 때 감사가 만약 다 거두도록 독촉하면 또 이미 벌써 다 바쳤다고 보고하여 없는 것을 있는 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패단의 셋째입니다. 정미를 거둘 때 수령이 일이 많다고 핑계하고 감고생리에게 맡기니 그 바치는 것이 과중하기가 수령이 친히 거두는 날보다 배나 더합니다. 관할한 이속이 속이는 일이 왕왕 드러나니 그 패단의 넷째입니다. 이것은 그 패단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작은 패단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패단이 생기는 것은 모두 수령에게서 비롯되는데 대체로 수령 가운데 삼가고 부지런한 자는 적고 외람하는 자는 많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은 뼈에 깊이 사무치나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부민고소의 법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남쪽 고을에서 받게 한다면 반드시 수가 모자란 석을 가지고 되지도 아니하고 강제로 주지도 못할 것이요 비록 수령이 되지도 아니하고 강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즐겨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겠으며 백성들이 그 무엇을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자란 석을 헛되이 받는 패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바치는 때를 당하여 북쪽 고을에 바치게 하면 반드시 성법에 의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대질하게 하고 스스로 평밀해질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대직시키지 아니하고 본 고을에서처럼 지나치게 무겁게 한다면 그 누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고 수를 더하여 바치겠습니까? 수령도 또한 어찌 능히 법을 굽혀 다른 고을의 백성에게 더 거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를 더하여 환납하는 패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정미를 받아 나갈 호수와 인구를 미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북쪽 아무아무 고을은 남쪽 아무아무 고을에서 받을 것을 길보다 앞서 이첩하며 다 준 뒤에는 받은 인구와 미국의 수를 일일이 갖추어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남쪽 아무아무 고을에서 받은 것은 북쪽 아무아무 고을에 바칠 것을 일일이 이첩하여 출납을 명백하게 하면 토호와 부잣집이 때를 틈타 이익을 노리거나 집리서원이 많이 받아내고 바치지 않는 패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누어 주거나 도로 바치는 일은 모두 다른 고을의 백성이 하게 되면 수령이 장차 바뀔 점에 주지 않고 옮겨 기록하는 패단과 대체로 다 바쳤다고 망령되이 보고하여 빈 것을 찬 것처럼 하는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해마다 고을 창고에 바치는 곡식은 그 반을 나누어 북쪽 고을에 바치게 하여 이로써 연례를 삼되 함길도에서는 함흥과 길수를 평안도에서는 평양과 영변을 양향을 모두 모으는 곳으로 하여 차례차례로 수납하게 하면 남방에서는 미국을 힘들이지 않고 전수하고 북방에서는 저축에 저절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남쪽 고을과 북쪽 고을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는 것이 가하다. 만약 2, 3일 노정이면 해마다 먼 곳까지 왕래하여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서 바치니 소요가 있을 것이다. 환과 고독으로서 멀리 갈 수 없는 자는 더욱 배단이 있을 것이다. 나 신 생각하기는 주현의 관사와 창고 가운데 모두 그 지경의 중앙에 있지 않고 사방의 전락에서 오히려 2, 3식의 노정씩 떨어져 있으면서 이웃 고을에서는 하루아침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웃 고을에서 받지 못하고 반드시 수식거리에 있는 본 고을에서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또 그년의 한 고을에 곡식이 없으면 곡식이 있는 다른 고을과 비록 2, 3일 정도나 떨어졌더라도 또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받아가는데 어찌 오로지 남쪽에서 북쪽 받고 북쪽에서 바치는 경우에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황과 고독으로서 부양하고 보호할 자가 없는 자들이라면 이 근처 창고에서 저축한 미국을 가지고 각각 따로 출납하여 전율하는 뜻을 돈독하게 하는 것도 가할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전수하는데 폐단이 있다면 서로 거리가 매우 먼 경우에는 두 고을 사이에 사창의 예의에 따라 하나의 창고를 세워서 전수를 편하게 하는 것도 또한 가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푼을 너그러이 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일푼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신의 헌의를 가지고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서 바치는 법을 세운다면 환상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폐단이 일소되고 양계의 양향을 몰래 옮겨서 비밀히 저축할 수 있으니 그의 바다로 운수하고 육지로 전수하는 수고가 없어지고 일거에 몇 가지 선정을 아울러 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언사를 받음이 어찌 특별히 일푼이 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께서 채택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의금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휘는 10마리고 정미는 관에서 빌려주는 쌀, 즉 환상미를 말하며 집리는 육조나 각 지방 관하에서 이를 나누어 맡아 주관하는 썰이고 부민고소의 법은 부민고소법은 백성이 수령의 과악을 가지고 서로 고하고 말하는 자 있으면 수령이 좌제시키도록 하는 법이다. 집리는 이를 맡아보는 아전이고 사창은 옛날 각 고을에 두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봄철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철에 받아들이던 민영의 창고이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 2년 10월 8일 모인 5번째 계사 진관사를 지은 중 100 여인에게 직을 내려주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 2년 10월 8일 모인 6번째 기사 손수지은 책제 둘을 가지고 이계전 정의한 박백년 등을 인견하다. 밤 이고의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내스를 물리치고 도승지 이계전 좌승지 정의한 집변전 직제학 박백년을 인견하고 오탑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친히 지은 책제 둘을 내보였는데 하나는 어진이를 구하여 간언에 따라서 욕심을 적게 내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하나는 평안도의 비패는 자주 순시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 5조목을 써서 내보였는데 바로 감사의 30개월 법과 안념사와 관찰사를 서로 번갈아 임명하여 보내는 것과 저화를 널리 쓸 대책과 사목정을 다시 두는 것과 서울 안에서 문별을 짓는 따위의 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책제를 쓰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니 이 제전이 대답하기를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어진이를 구하는 간언을 따르며 욕심을 적게 내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이 책제는 더욱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교우직 하기를 내가 지었다고 하여 혐의하지 말고 고칠 만한 데가 있다면 고치도록 하라 하니 이 계전 등이 대답하기를 고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다만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사에 부지런한다. 고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고 적시를 고쳤다. 아이고 멋있어. 어탑은 임금이 앉는 상탑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 2년 10월 9일 김효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문과의 시험을 보다. 건정전들에서 문과의 거자들을 시험 보았다. 책제는 이러하였다. 대개 덕건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어진이를 구하여 간언을 따르며 욕심을 적게 내어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이와 반대이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서 큰 기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마치 연못에 임하여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니 과시를 듣기를 간구하여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움받고자 한다. 오로지 그대들 대부들은 성하게 마음을 둔 지 세월이 이미 오래되니 만약 금일에
급한 사무가 있다든가 혹은 내가 미처들어 알지 못하는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진달하고 숨기는 바가 없게 하라. 그리고 문사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포수가 두루 넓더라도 뜻이 도리어 부족하면 한갓 그들을 배우한다고 보겠으며 임금의 덕을 칭찬하여 걸핏하면 요순의 비유하면서 행동이 도리어 잘못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한갓 그를 하유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보겠다. 금일의 대책은 힘써조차 정성껏 실행하겠다. 포서는 과거의 답안지, 포는 과거 시험의 5째 귀를, 서는 6째 귀를 말하는 것이다. 하휴는 여름철에 밭에서 일하는 중노동, 곧 일의 얼음을 말한다. 맹자 등문 공장에 어깨를 치켜 올리고 남에게 아첨하여 웃는 것은 여름철에 밭일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혜로에서 무과의 시험을 보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윤봉이 중국 황제가 표전을 싼 보자기와 표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음을 말하다. 윤봉이 관반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본국의 표전을 싼 화금보를 보고 칭찬하기를 그지 않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비록 세탁하더라도 그림은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표문을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이처럼 가늘게 쓸 수가 있는가 하니 조관들도 또한 찬미함이 많았습니다. 하고 정순이 말하기를 금상 황제가 친히 표문을 집어 그 글자가 가는 것을 칭찬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이 종이는 에는 글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눈이 없는가? 이것은 모두 작은 글씨로 쓴 것이다 하고 작은 글자로 쓴 것이다 하고 이어서 표문지를 쥐고 말하기를 어떻게 일처럼 단단하고 질기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였다. 윤봉이 관반에 이르기를 요동 이북에는 응사가 없으니 응사 3명을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니 관반이 아뢰기를 요동에 이르거든 돌려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므로 윤봉이 말하기를 요동 이북 사람들은 오히려 보통 매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해청을 알겠습니까? 만약 중로에서 병이 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화금보는 옛날 중국에 표전문을 싸서 보내던 보자기인데 금박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다. 관반은 사신을 접대하던 관원이고 응사는 매를 부리는 사람이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9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우찬성 정분이 사조하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음식을 주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봉의 새 집에 환자를 보내 술과 고기를 보내다. 윤봉이 감력관에게 채단을 각각 한 필씩 주었다. 감력관은 역사를 감독하는 관원이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선이 예골하니 옷 한 벌을 내려주다. 임금이 건정문 밖에까지 나가서 맞이하여 사정전으로 들어왔다. 임금이 북벽에 교위에 앉고 정선이 동벽에 자리에 앉았다.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옷 한 벌을 내려주니 정선이 벽 옥대 이 요를 바쳤다. 잔치가 파하자 다음에 수양 모의 집에 들르니 전균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교위는 옛날 임금이나 당 상광 3품 이상이 앉던 의자이다. 당화관은 승상이 앉았다. 문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헌 장력 신숙주가 어문과 교장을 질문한 사목을 가지고 아래다. 신숙주가 어문을 질문한 사목과 중국의 교장 형체를 가지고 아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문은 예겸이 왔을 적에 이미 질문하도록 하였다.
비록 중국에서도 예겸 같은 자가 드물겠지만 이제 성산문이 입소하니 만약 예겸보다 뛰어난 자를 만나거든 물어보고 그렇지 않거든 반드시 물을 것도 없다. 교장의 사목은 병조에 내려 상량 확정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교장은 군사훈련을 하던 장소이다. 예겸은 명나라 학자였다. 문정실록 4권 원종적인년 10월 10일 경진 5번째 기사 예조의 문관, 육품, 무관, 사품 이상에게 인재를 청거할 것을 명하는 교지를 내리다. 예조의 교지를 고쳐서 내렸다. 내 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구하기를 수고로우니 사람을 쓰면 편안하였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어진이를 인재를 얻어서 쓸 수만 있다면 비록 임금이 베개를 높이 베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한 것이다. 만약 어진 사람이 관문을 지키고 야경을 도는 비천한 일을 하나 불추한 사람은 요행이 성진하여 쓰러진다면 비록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더라도 또한 가한 것이다. 이와 같으니 어진이를 구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겠는가. 옛날 어진 임금은 천하의 이목을 가지고 총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위에 따르기를 꾀하여 저절로 천심에 합하였으나 어리석은 임금은 다 바른 말을 꺼리었고 육신이 있지만 죽는다는 것을 꺼리었고 나라가 있지만 망한다는 것을 꺼리거니와 스스로 총명을 믿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소홀한 데서 생겨서 후회하여도 이미 소용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진이를 구하는 일을 급히 서둘지 않는 것이 가하겠는가. 만약 그 지기가 고매하여 국사의 풍무가 있는 자, 절조가 돈독하여 직언을 감히 간할 수 있는 자, 용감하고 구세어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자, 강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가를 직과 같이 여기는 자, 사리에 통달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명민한 자, 이들은 모두 크게 쓰일 인물이다. 더구나 어진 사람을 쓰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버려야 마땅하며 용감한 사람을 쓰고 속이 좁은 사람을 버려야 마땅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쓰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버려야 마땅하다. 상도에 벗어나는 무사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선비에 이르렀어도 다만 한 가지 기회만 있다면 또한 중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동반 시직 산직 육품 이상과 서반 시직 사직 산직 사품 이상은 각각 몇 사람을 청거하라. 만약 남을 대하여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마음에는 속이려는 생각을 품거나 만약 성내고 원망하기를 스스로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을 강직하다고 생각하거나 만약 어깨를 축겨 올리고 아첨하여 웃으면서 권세에 아부하거나 만약 소성에 안심하여 구차스레 세월을 찬연하거나 만약 종일토록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게으름을 피워 품위가 없거나 만약 혼미하고 지혜가 없어 사리에 밟지 못하면 이러한 무리는 모두 자포자기하는 자들이니 내가 장차 쓰지 않을 것이다. 감히 사정에 따라 잘못 청가하는 자는 죄를 주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정의 덕실과 민간의 병폐를 또한 각각 사실대로 대답하여 아래면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니 오로지 너희 예조는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중회에 밝게 효유하라. 이리하여 중회의 각 품이 봉사하는 임금이 친히 보고 그 시행할 만한 조목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의정부에 내려주어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상량 의논하여 그 시행할 만한 조목을 바치니 해당 조에 해부하여 법으로 세웠다. 소송은 일이 조금 이루어지고 봉사는 신하들이 밀봉하여 임금에게 바치던 의견서 봉장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원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6번째 기사 직제학 박팽년이 거인 자대 수령의 체대 학교의 진흥 등에 대해 상서하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지금의 사대부의 습속이 이익을 탐내어 의리를 잊고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여 절개가 없고 권세와 이익의 아부함으로 일잘급 반작업도 계책이 온갖 방면에서 나오니 그 교활함이 토끼와 같고 그 아첨함이 여우와 같고 그 얽히고 섞이는 것이 독사와 같습니다. 매양 제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치기를 아무개는 아무의 이나이요 아무개는 아무의 사귀는 친구이다 하여 습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에 괴이함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쓰는데 보고하는 법이 있으나 청가하는 말은 모두 벼슬을 간청하는 무리이니 이로 말미암아 어진 인재를 진용하려고 하더라도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보고하는 법을 거듭 밝혀 주의를 거주에게 미치게 한다면 패단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이 일찍이 거주의 법을 논하기를 사람을 알기란 요순도 어렵게 여겼던 바이다. 금일에 일 잘하다가 명일에 나쁘게 할런지를 오히려 보장할 수가 없다. 하물며 수십 년 뒤에 있어서 그 어렸던 자가 이미 장년이 되고 장년이었던 자가 이미 늙은이가 되는데 오히려 한때의 말을 가지고 같이 거주를 입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장관으로 하여금 그 요속을 살피게 하고 요속에 죄가 있는데도 장관이 거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죄를 주는 것만 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면 이익을 탐내는 소인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신도 또한 이 의논을 지지한 지 오래입니다. 빌건대 당나라의 거인 자대의 고사에 의하여서 인품을 보고 또 소식의 의논에 의하여서 능하고 능하지 않는지를 살피고 법으로서 엄격히 다스려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거의 옳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애하고 자중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누가 즐겨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첨가해 자기를 대신시켜 그 처신을 가볍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첨가하는 바를 보더라도 첨가한 사람을 어지르고 얼지지 못함이 저절로 나타날 것인데 만약 첨가한 사람이 알맞다면 그만이지만 과연 알맞지 않다면 잇따라 그를 대신시키는 것도 또한 가합니다. 이 법이 한번 시행되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저절로 구별될 것이요 한때의 인물도 알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탐호한 자가 비록 거짓으로 청렴한 체하고 능하지 못한 자가 비록 거짓으로 능한 체하여서 한때의 청거를 얻더라도 그 탐호하고 그 청렴하고 그 능하고 그 능하지 않음은 관에게 거하여 이를 처리할 점에 장관되는 자가 반드시 먼저 할 것이니 장관에게 책임지어서 그 요속을 살피게 하는 것도 또한 위치가 마땅한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이제 옛 제도를 고찰하니 당나라 특종 건중 원년에 상참관과 자사가 윗자리로 제수되면 곧 3일 안에 1인을 첨가해 자기를 대신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유가 경조윤이 되었을 때 마종을 첨가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하였고 조조의 장군이 되었을 때 한태를 첨가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당나라가 성할 때의 일이 아닙니다. 또 자기를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화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있게 되니 거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수령인 경우에는 관직을 임명하는 것을 작업으로서 많이 한정하므로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한 것을 능히 두루 알 수가 없습니다. 탐하고 늙고 나약한 자가 한결같이 예대로 제수되는데 하나의 현을 가지고 하나의 줄을 보고 하나의 줄을 가지고 하나의 돌을 보면 대개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이 양리가 있다 하더라도 100명의 한두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의 부역이 고르게 구르지 못하게 되고 옥성이 공평치 못하고 수재와 한제를 구제하지 못하고 도적을 없애지 못하고 백성들은 고소할 데가 없으니 화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무리입니다. 더구나 근래 장리가 사방에 널려 있어 그 범죄하는 바가 칡능꿀처럼 얽혀서 다시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신은 이를 소상히 말씀드리기를 청합니다. 수령이 되는 자는 한두 사람이 공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혹은 세도가의 자제이거나 혹은 제집의 친한 법이거나 벗이거나 혹은 자급이 엄직에서 오르거나 혹은 서리에서 나오거나 하여 청탁으로 인하여 부탁한 뒤에 이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뜻이 이미 고루하여 본래 원대한 포부가 없으니 재화를 탐내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백성들을 걱정 근심하는 것은 오히려 한지아비가 뜻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그 배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심히 통탄할 일입니다. 옛날에 양한이 성하였을 때
정치가 태평하고 옥송이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그 업에 안정하는 것은 모두 순리의 공효였습니다. 당나라 정관과 개원 시대의 성대한 정치였다고 일컫는 것은 태종이 일찍이 스스로 자살을 골라서 그 성명을 병풍에 기록하였고 당시 명신, 마주, 장구령이 모두 자살을 가볍게 인명할 수 없다고 거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라에서도 또한 뜻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패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조금도 의논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연변각포의 만호 가운데 뇌물을 바치고 청알함이 더욱 심한 자가 있으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건대 대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경상도, 전라도를 하나로 하고 충청도, 경기를 하나로 하고 강원도, 함길도를 하나로 하고 황해도, 평안도를 하나로 하여 모두 4사람의 대관이 순철하게 하며 1년마다 2차례 체임하되 부월을 지니고 수판을 잡아서 그 의무를 엄하게 하여 뜻하지 않은 때에 내보내어 한 지방을 연문하게 한다면 그의 탐하고 불량함이 저절로 고칠 것이요 창할도 저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이미 감사가 있는데 또 분대관을 두는 것은 그 번거로움이 없지 아니하다고 하나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감사는 총괄하는 일이 많으므로 대관의 전장하는 것만 갖지 못한데 더구나 감사도 또한 대관을 두려워하니 저절로 불법한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최대한은 달수를 반드시 미리 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 행대를 나누어 보내어 주군을 순행하고 겸하여 민간의 질고를 물어서 실봉하여서 아래거야 하여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사무에 내려 취획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으나 마침내 중지하고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지? 그 셋째는 이러하였다. 학교는 교화의 근원이요 어진 선비의 관문입니다. 조정 이래로 교양하는 데 도가 있어서 많은 선비가 배출되었습니다. 순자의 법이 나오면서부터 선비의 습속이 크게 변화했으니 나이가 조금 많은 자는 비로소 하급에 오르지 하지 않아도 혹은 충순 위에 적을 올리거나 혹은 내시 다방에 들어가므로 학교에 있는 자는 대개 나이 어린 무리가 많아 소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보학당은 날로 황폐하고 사유는 사람을 잃고 학도는 게으르러지는데 향하게 이르러는 그 배단이 더욱 심하여 당무에는 법도가 없고 제사는 의례가 없어서 이름은 비록 학교라고 하나 그 실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사살하면 작은 현에도 십수 개를 내려가지 않으며 큰 주에는 무려 수십 개인데 붉고 푸른 단청이 사치스럽고 화려하나 선성의 사단과 교화의 법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빌건대 내외의 학제를 거듭 밝히고 선성의 사당을 소지하고 사유를 신중히 가려서 많은 선비를 기르고 문풍을 떨치게 하소서. 또 성균관에 있어서 명도공사의 법에 의하여 학도를 하여금 스스로 서로 청거하여 해마다 2, 3인을 바치게 하고 제주를 헤아려 직임을 제수하면 남을 사이에 넣어서 사진하여 속성하려고 하는 자는 저절로 거칠 것이요 배우는 자는 오로지 그 학업에 전심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일이 마르니 뒤에 마당이 점차 수리하여 다스리고 급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수는 나라에서 벼슬을 제수할 때 전도에서 임명한 관리의 명단을 적은 문안을 말한다. 인안은 친척관계이고 보고는 관리를 임명할 때 거주가 후보자를 보증 청거하는 일이고 거주는 관리를 임명할 때 산망의 후보자를 청거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의 자격은 동반 6품 이상이었고 서반 4품 이상이었으나 대개 당상관인 경우가 많았고 거인 자대는 사람을 청거하여 자신을 대신케 하는 법인데 당나라 때 지방장관이 취임할 즈음에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스스로 청거하던 제도였다. 주화는 자연이 만물을 낳고 죽임인데 즉 임금이 벼슬을 임명하고 사면합니다. 공처는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사람을 청구하던 제도이다. 제 집은
집권한 재상이며 양순리는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관리를 말한다. 부월은 임금이 주는 도끼인데 이의 정결권을 상징한다. 수판은 손에 가지고 다니는 판이다. 연무는 남무르게 사정을 물어서 살핌이고 분대관은 각 지방에 나누어 보내 민정을 살피고 수령의 것만을 규철하던 사헌부의 관원이다. 순천의 법은 관리의 작품에 따라 차례로 승진시키던 법이다. 사유는 서승을 뜻하는 유자이다. 당무는 정전과 그 복도, 즉 그 집을 말한다. 명도 공사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도리의 밝은 선비 2, 3인을 해마다 청가는 제도인데 나라에서 그 제주를 헤아려서 벼슬을 제수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0일 경진 7번째 기사. 전 성문은 부결이 곽순이 창고 낙천전의 수선 군상의 칭호에 대해서 상서하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역경에 이르기를 간수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적을 가르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무릇 주군의 미곡은 바로 군수이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한데 경상도 칠원의 임내 귀산현을 바로 바다에 임하여 극변의 땅이요 의령 임내 신번현도 또한 변방이니 각각 창고를 세워서 미국을 많이 축적하였고 그 밖의 군현 임내 창고도 또한 한 곳이 아닙니다. 대저 수령이 있는 고을에서도 전국을 감수하는 방도가 오히려 어려운데 잔열한 현에서는 무지한 아전으로서 맡아서 지키게 하는 일이니 어찌 헛술할 데가 없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경상도는 바로 도의가 내왕하는 땅이니 군수를 더욱 소홀히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원컨대 제도의 연변에 있는 주군의 임내 창고의 미국을 각각 그 고을의 창고로 들이어서 외구의 도적을 막고자 합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상언에 따를 만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낙천정은 바로 우리 태종이 유람하던 곳이요. 낙천정기는 우리 태종의 실제 공덕과 실제 행적을 기록하여 신하와 백성들에게 보이던 글입니다. 그러나 그 정자와 궁전이 비가 세고 또 기울어지고 험함이 이 모두 파괴되어 먼지와 흙이 벽에 가득 차고 국히 하던 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또 그 전기의 반은 썩어 빠지고 글자는 허려졌으니 무릇 눈으로 보는 신하가 누가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은 생각한데 이 정자와 이 대구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파괴해버리는 것이 가하고 파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리하는 것이 가한데 파괴하지도 아니하고 수리하지도 아니해서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이 재결하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수선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낙천정은 선왕이 세운 것이니 차마 갑자기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 그 무너뜨릴 만한 것은 무너뜨리되 공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자 공조판서 정인지가 아뢰기를 중지하소서 하였다. 그 셋째는 이러하였다. 옛날에 짐이란 글자는 상하에서 모두 칭하였으나 지나라 때 천자의 칭호로 정하여 제후날에서는 칭할 수 없으니 이것은 바로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신이 생각한데 서경에 이르기를 여소자라고 하고 이르기를 유여충인이라고 하였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민여소자라고 하였으니 여자는 옛날부터 군상을 칭하던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가 무릇 중요히 효유하는 글에서 만약 이르기를 제여지회라고 한다면 여자는 또한 우리 전하의 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소신하와 백성들이 무릇 사사람 글에서 모두 여자를 칭한다면 그 불가함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짐자의 예의에 의하여 여자를 전하의 칭으로 삼고 신하와 백성들과 하여금 함께 칭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항고한 법칙으로 삼으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이제 고문을 상고하니 여자는 제후의 자칭이 아니니 비록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또한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실상 상하의 명칭을
분별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고제를 상고한 뒤에 법을 세우겠는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의논하기를 그렇다면 법을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드디어 예조에 내려 법을 세우도록 하였다. 예조 판서 허후가 아뢰기를 곽순이 비록 유여 소자, 미녀 소자를 인용하여서 여자를 군상에 칭하는 것이라 하나 여소자 삼자가 바로 군상의 칭호인데 어찌 여자만을 칭하는 것이 어찌 군상의 칭하는 바이겠습니까? 갑자기 법을 세우면 후인의 웃음을 살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비록 법을 세우어도 또한 가하나 의정부에서 처음에 불가하다고 하였고 예조판서가 또 불가하다고 말하니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없다 하였다. 임내는 지방의 호장이 다스리던 석현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간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 부, 군, 현에 속한 향, 소, 부곡 등을 총칭한다. 감수는 감독하에 지키는 것이고 도의는 섬 오랑캐고 헌함은 누각 대청 기둥 밖으로 돌아가면 놓은 방을 말한다. 국기는 격구 놀이이고 여소자는 나소자 유여충이는 오로지 나 어린 사람 미녀 소자는 나 소자를 불쌍히 여긴 제여지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못 받으라 는 뜻.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8번째 기사 영천 훈도 순이 환상을 포화 잔무로 대납할 것을 상사하다. 경상도 전라도 두 도는 창름이 넉넉하나 용도가 조금 덜한데 평안도 한길도 두 도는 창름이 텅 비었으나 용도가 번극합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우리 남쪽 지방에서는 병진년의 큰 가뭄에 수전과 한전의 곡식이 땅을 쓸어버리듯이 하나 남김이 없었지만 병진년 7, 8월부터 정사년 4월, 5월까지 온전히 환상과 진대에 의지하여서 몸과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필부라도 혹은 12여석을 받고 5, 9, 8, 9의 집에서 많으면 4, 50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극으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서 백성들이 농업을 실패하였는데 각 고을의 수령이 빌로 날마다 직납하고 독촉하였으나 오히려 상환하지 못한 자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곡식으로서 직납한다면 비록 기간이 10년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 징수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의복이나 포화를 논하지 말고 각각 현시 가격으로서 직납하여 양계의 각 골에 보내어 민간에게 나누어주고 자원에 따라 미국으로 받고 양향에 보탠다면 남쪽 사람의 오래 묵은 빚은 거의 다 남음이 없게 될 것이요 북쪽 지방의 군수는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일찍이 황보인의 상언에 의하여 각도에서 병진년 이전에 바치지 못한 환상을 신유년으로 기한하여 자원에 따라서 포화로서 대납하여 양계의 전수에 미국으로 바꾸어 군수에 보태었습니다. 청컨대 다시 오는 을해년으로 기한하여 포화, 잔물로서 대납식의 양계를 예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창름은 창고이고 병진년은 1436년 세종 18년 정사년은 1437년 세종 19년이고 포화는 돈으로 쓰던 포목이고 신유년은 1441년 세종 23년 을해년은 1455년 단종 3년이다. 문종실록 4권 문종적인년 10월 10일 경진 9번째 기사 직장 동정 정체가 독약을 써서 언어를 잡는 것을 금할 것을 상언하다. 각 고을에서 언구어를 잡아서 진상하는데 많이 독약을 쓰므로 수족이 다 죽었습니다. 또 천방을 터놓고 약을 타서 물을 흘려 넣으니 화구를 손상시켜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아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각도 관찰사라 하여금 규찰하여 검지시키도록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언구어는 언어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10번째 기사 영월교도 정유가 선군에게 월령을 거두는 폐단을 상사하다.
비난한 성군이 혹 사고가 있어 역을 빠지면 만호등이 월령이라고 칭하고 매달 포 한 필과 살 9두를 징수해 사설의 자기 용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재와 오마와 전지를 다 팔아도 그 역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여 절호하는 경우가 자못 많습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역을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 만호가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전보하고 10일에 장 60대를 20일에 장 70대를 1개월에 장 80대를 때리고 논지하되 다른 물건을 직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상언에 따를 만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월령은 다달이 수령에 바치는 물건을 말한다. 절호는 호가 끊어져 없어짐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0일 경진 11번째 기사. 전현령 김승비가 석회 만드는 데 드는 폐단을 상서하다. 옛날에는 석회를 구워 만드는 데는 돌이 좋고 나무가 무성한 곳을 골랐기 때문에 들어가는 힘은 적으나 이루어지는 공효는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그 돌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교화에서 백성들을 도축하여 그 실목을 운수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봄철 농사일이 바쁜데 파리하고 피곤한 소가 쉽게 밭을 갈지 못합니다. 그 가격으로 말한다면 1바리의 가격이 쌀 2~30두에 이르니 부자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도보를 옮긴 이래로 석회를 구워 만들 곳이 양주, 강화의 두 고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양읍에서 구워 만들 때에 관해서 이를 피하는 탄식이 없었고 백성들이 나무를 운수하는 배단이 없었습니다. 신은 다시 그 옛곳으로 환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능시를 보수한다면 모름지기 품질이 좋은 석화를 써야 합니다. 만약 보통 때 나라를 쓰는 것이면 나라에서 쓰는 것이면 양주 광화의 석회를 도로 쓰도록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0일 경진 12번째 기사. 첨절제사 박유씨가 황희도 수군의 소금 굽는 역을 감면할 것을 상서하다. 신이 보건대 황희도 수군의 역은 그 괴로움이 다른 도의 갑절인데 각포의 선군 등이 성공감과 사제감에 바치는 탄목과 소금을 굽는 역은 진실로 많습니다. 이제 또 평안도 굴령에 보첨할 소금을 더 정하였는데 건년 이래로 여러 번 흉년을 만나서 백성들의 생산이 날로 허소하니 장래가 불쌍합니다. 원컨대 더 정한 자염을 감면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상언에 따를 만합니다. 감면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0일 경진 13번째 기사. 중추원사 안승선이 군현의 경계 강무장의 패단에 대해 상서하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여러 도의 군현의 땅이 혹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강력이 바르지 아니하고 견화상이 파여 이 때문에 백성들이 그 패단을 받은 지 대개 여러 해입니다. 우리나라 군현의 땅은 본래 정한 제도가 없어서 처음에 세울 때 향이 분간이 서로 다투어 빼앗았으므로 힘이 있는 자는 많이 점령하고 세력이 없는 자는 적게 얻었습니다. 그 토산이 있는 비옥한 땅을 다투어 먼저 점령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한 현의 땅이 혹은 몇 군의 경계에 섞여 들어가고 혹은 몇 군의 밖으로 끊겨 들어가서 백성들이 공부 요역, 사송이나 진바리를 싣고 왕래할 때 동일한 관부인데도 몇 군을 지나고 3~4씩 밖까지 말을 달려가서 반드시 청단하게 됩니다. 부서, 기회, 할점이나 차임, 추징할 때 백성들을 많이 편들하고 아전히 침탈하므로 동일한 적자인데도 수고하고 편안한 것과 고생하고 쉬는 것이 이처럼 현격하게 다르니 하나의 본관과 하나의 지역 사이에 백성들에게 병폐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경계를 바르게 하기를 먼저 하였으니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민폐가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각도의 땅을 결복의 수로서 주, 부, 군, 현으로 나누어 주는 몇 결 몇 호로 부는 몇 결 몇 호로 하여 이로써 강쇠하여 병합하고 3, 4 소현을 1현으로 하고 부현은 각각 2원을 두어 2원이 서로 도와서 정치를 하되 공부, 요역 등 무릇 백성들에게 분정하는 일은 한결같이 결복과 호수로서 계산한다면
토지가 자연히 두루 바르게 되어 백성들의 병폐가 하루아침에 길이 개혁될 것이요. 이를 처리하는 데 근거가 있고 또 간편하여져서 시행하기가 심히 편하여 백성들이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원이 서로 돕는다는 일이니 비록 혹시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서로 지탱할 수가 있을 것이요. 일인이 비록 혹시 탐묵하더라도 형세가 욕심을 부리기가 어려울 것이요. 일인이 비록 혹시 사고가 있더라도 이를 피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재는 많지 않고 각도의 수는 많은데 소수한 현에 모두 수령을 두니 원의 수가 심히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고르는 데 정하지 못하여 각각 한 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경영하고 취렴할 점에 백성들의 해를 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로 작은 현을 병합할 수가 있다면 이러한 따위의 폐단은 아마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합할 점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옛날처럼 안도하고 이사하는 걱정이 없겠으나 다만 향리 품관들이 한것 관호를 잃지 않으려는 사사로운 계책 때문에 어지럽게 공소하여 세월을 끌며 쉬지 않으니 거의 병합되었다가도 다시 나누어져 드디어 정년의 폐단을 이룹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뜻을 결단하여 이를 시행하소서. 의정부 영의정 하연 의정 남지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군현은 크고 작기가 같지 아니하므로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겨를이 날대를 기다리되 먼저 견하 상입의 땅부터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고 좌참짠 정갑순이 의논하기를 서주가 성할 때 1800국이었으나 다스림이 길고 오랫동안 편안하였는데 그 후세에 이르러서 크고 작은 것이 서로 병탄되어 7국으로 통합되었으나 혼란과 멸망이 서로 잇따랐습니다. 이로 본다면 풍습의 아름답고 나쁜 것과 정치의 잘잘못은 주부군현의 크고 작은 것을 나누거나 합치는 것과 관계가 없고 감사 수령을 어지르고 어질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 조정이 이보다 앞서 군현을 병합하니 토성 거족의 이민들이 그 병할 불편한 사유를 호소하여 소란이 그치지 않아 곧 다시 정파했습니다. 사체가 중대하니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연등의 의논을 따랐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신이 청문하건대 상령, 안협, 토산, 이천의 땅이 산천이 험조하여 대가가 순행할 땅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들이 헌의로 인하여 짐승이 많다고 하므로 강무장으로 정하여 땅이 내고울의 지경으로 뻗쳤습니다. 이 지경의 백성들은 모두 산 위의 전대를 경작하여 그 생활에 이바지하는데 그년의 야수가 번식하여 겨우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나 도리어 모두 먹어서 손상시켰습니다. 그 위에 봄, 가을에 진물을 나누어 보내어 이를 살펴서 나무 한 그루라도 벤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엄하게 징치하는 까닭에 비록 야수가 화전에 난입하더라도 손을 거두고 쫓지를 못하니 진실로 애석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조간 가운데 지체를 아는 자를 보내어 터의 한도를 살펴서 정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상은에 따를 만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장을 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고을의 원유의 땅을 넓게 점령한 것을 나도 또한 미편하게 생각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 뒤에 이를 줄이겠다 하였다. 견하상 입은 강력의 경계가 개의 위아래 이빨이 서로 어긋남과 같은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모양이다. 이러한 땅을 비지라고도 하였다. 향리 품가는 각 고을의 향리로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다. 부서는 문서를 정리함이며 기회는 회계를 맞춤이며 적자는 백성이고 취렴은 조세를 거두고 환곡을 나누어 줌이고 관호는 고을 이름이며 서주는 중국 초기 주나라이고 1800국은 동군 제국을 말하고 7국은 전국 7국의 초진연, 제조, 위함을 말하고 토성은 각 지방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호족 출신의 성을 말한다. 문정실록 사고 문정주 2년 10월 10일 경진 13번째 기사 중추원사 안승선이 군현의 경계 강무장의 패단에 대해 상서하다. 왜 이래?
문정치록 사고 문정적 2년 10월 10일 경진 14번째 기사 경상좌도 도만호 김응후가 궁궐의 노숙으로 투탁한 자를 추세할 것을 상사하다. 구실이 있는 양민과 주인이 있는 노비가 그 구실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군 대군에게 역사하여서 본궁의 노숙의 집으로 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령이 비록 엄하다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투탁하니 형세가 고하여 돌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내 스스로 하여금 추세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추세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내 스스로는 대궐에서 쓰는 쌀, 배, 잔물과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